서울의 번화한 명동 쇼핑몰 한복판에서 갑작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유괴야. 저 여자가 아이를 데려가려고 해. 누군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쇼핑객들 사이로 퍼지며 순식간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소담은 그 순간 자신의 팔에 매달린 작은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눈동자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엄마의 아이가 속삭이듯 불렀지만 그 소리는 주변의 소란 속에 묻혔다. 소담은 32살,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그녀의 삶은 늘 조용하고 규칙적이었다.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소희와 함께 저녁을 먹는 일상. 소희는 그녀의 연인, 30살의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둘은 대학 시절 만난 후 5년째 함께 살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커플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가족의 반대, 주변의 시선, 그리고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지키며 살았다. 그리고 2년 전 소담이 IVF를 통해 얻은 아이, 지은이가 그들의 가족을 완성했다. 그날 쇼핑몰에서 소담은 지은이를 데리고 장난감을 사러 왔다. 소희가 늦게까지 일하느라 소담이 먼저 아이를 데리고 나온 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지은이를 보며 소리를 질렀다. 이 아이, 내 손녀예요. 왜 데려가려 해요? 소담은 어안이 벙벙했다. 지은이는 소담의 팔을 더 세게 끌어안으며 엄마, 무서워 라고 울먹였다.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경비원이 달려왔다. 유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경비원의 말에 소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경찰서로 끌려간 소담은 떨리는 손으로 소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희야, 빨리 와, 지은이가. 나 때문에. 소희는 즉시 달려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경찰은 소담을 의심의 눈으로 보았지만 지은이가 경찰 앞에서 이 사람이 내 엄마예요. 다른 엄마도 있어요. 라고 외치자 상황이 반전되었다. 아이의 말에 모두가 당황했다. 소담과 소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오해는 단순한 실수였을까? 아니, 그 뒤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 소담의 가족은 그녀의 성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어머니는 소담이 아이를 가진 후에도 정상적인 가족을 만들라고 압박했다. 그날 쇼핑몰에서 소리를 지른 여성은 소담의 이모였다. 가족이 의도적으로 꾸민 함정이었다. 소담의 어머니가 아이를 빼앗아 제대로 된 가정에서 키우려 한 계획. 소담은 그 사실을 알자 분노와 슬픔이 몰려왔다. 어머니, 왜요? 우리는 행복해요. 하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차가웠다. 너희 같은 건 가족이 아니야? 이 사건은 소담과 소희의 관계에 균열을 가져왔다. 소희는 소담의 가족을 원망하며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해? 라고 울었다. 둘은 밤새 대화를 나누었다. 서울의 밤거리는 네온사인으로 빛났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두웠다. 지은이는 잠든 채로 전마들 일하고 중얼거렸다. 이 작은 가족은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속에서 어떻게 버텨낼까? 소담은 소희의 손을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 소담은 직장에서 이상한 시선을 느꼈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유괴 소문 들었어? 소담 씨가 소담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소희는 집에서 지은이를 돌보며 불안에 떨었다. 담아, 우리 이대로 살 수 있을까? 소담은 대답 대신 소희를 안아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깊었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한강변을 산책하며 둘은 옛 추억을 떠올렸다. 대학 시절 한강에서 처음 키스했던 그날. 그때처럼 영원히 함께할게. 소희가 속삭였다. 하지만 충격적인 소식이 왔다. 소담의 어머니가 법원에 양육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아이를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담은 절망했다. 소희야, 지은이를 잃을 수 없어.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가족이야. 이 소송은 그들의 삶을 뒤흔들었다. 변호사를 찾고
증인을 모으는 과정에서 둘은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소담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지은이가 빼앗기는 꿈. 서울의 봄이 다가오고 있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 소담과 소희는 지은이를 데리고 한강공원으로 갔다. 아이가 웃으며 뛰노는 모습을 보며 소담은 소희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소희는 미소 지으며 함께라면 뭐든지.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불안이 숨겨져 있었다. 이 이야기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더 큰 충돌이 기다리고 있었다. 소송이 시작되자 소담의 일상은 무너졌다. 법원 출입이 잦아지면서 회사에서 눈총을 받았고 결국 휴직을 신청해야 했다. 소희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서 집에서 일하며 지은이를 돌보았지만 스트레스로 창작이 막혔다. 담아, 나 그림이 안 그려져. 머릿속이 엉망이야. 이 소담은 소희를 위로하며 조금만 버티자. 우리 사랑이 증명될 거야. 법정에서 소담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다. 제 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없어요. 판사는 중립적이었지만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분위기가 느껴졌다. LGBT 가족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비한 현실. 소담의 변호사는 이들은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아이의 행복이 최우선입니다. 라고 주장했다. 지은이는 법정 밖에서 기다리며 엄마들 언제 와? 라고 물었다. 그 무구한 눈빛이 소담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 과정에서 소담은 과거를 돌아보았다. 소희와 만난 대학 시절, 둘은 문학 동아리에서 만났다. 소담은 소설을 쓰는 학생이었고 소희는 일러스트를 그렸다. 첫 만남에서 소희는 소담의 글을 보며 네 감정, 정말 아름다워요 라고 말했다. 그 후 둘이 함께 서울의 카페를 전전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커피 한 잔과 떡볶이로 저녁을 때우던 날들. 너와 함께라면 세상이 달라 보이네. 소담의 고백에 소희는 수줍게 키스했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가 시작되었다. 소담의 아버지는 그런 사랑은 안 돼 라고 선언했고 소희는 고아원 출신이라 더 외로웠다. 둘은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로 도망쳤다. IVF를 결정한 건 소담이었다. 우리 아이를 가져보자. 진짜 가족이 되자.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동의했다. 지은이가 태어난 날 병원에서 둘은 행복에 젖었다. 우리 딸 예쁘네. 하지만 그 행복은 짧았다. 소송 중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다. 소담의 사촌 동생이 증인으로 나서 번니와 소희 언니는 훌륭한 부모예요. 가족의 압박이 문제예요 라고 말했다. 이는 소담의 어머니를 충격에 빠뜨렸다. 내가 왜? 어머니의 물음에 사촌은 사랑은 다양해요. 왜 이해 못하세요? 이 증언은 판사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소담과 소희는 집으로 돌아와 서로를 안았다. 고마워, 소희야.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어. 소희는 나도. 하지만 피곤해. 피로가 쌓인 소희는 점점 우울해졌다. 밤에 소담이 잠든 틈을 타울었다. 이게 우리 운명인가? 한국의 LGBT 커뮤니티에서 조언을 구했지만 답은 비슷했다. 버텨야 해. 변화는 천천히 와. 여름이 다가왔다.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갔다. 바다를 보며 지은이가 전마들 사랑해 라고 외쳤다. 그 순간 소담은 소희의 손을 잡았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여행 중 소담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소송 취하할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은 소담이 가족과 화해하고 소희를 숨기는 것. 소담은 분노했다. 절대 안 돼. 이 조건은 둘 사이에 갈등을 불러왔다. 소담은 어머니와 화해하고 싶어 라고 했고 소희는 나를 숨기라고. 그건 배신이야 라고 소리쳤다. 처음으로 큰 싸움이 벌어졌다. 소희는 집을 나가 친구 집으로 갔다. 소담은 혼자 지은이를 안고 울었다. 소희야, 미안해. 이 반전은 그들의 사랑을 시험했다. 며칠 후 소희는 돌아왔다.
나 없이 못 살겠어. 둘은 화해하며 더 깊은 사랑을 확인했다. 하지만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판결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의 무더운 여름, 그들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판결날, 법정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판사는 나이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 양육권을 소담 씨와 소희 씨에게 유지합니다라고 선언했다. 소담의 어머니는 충격받았고 소담은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지은이는 법정 밖에서 박수를 쳤다. 엄마들 이겼어. 이 승리는 한국 LGBT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다. 뉴스에 레즈비언 커플 양육권 인정지라는 기사가 나왔다. 승리 후 소담과 소희는 삶을 재정비했다. 소담은 복직했고 소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지은이는 유치원에서 친구들을 사귀며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소담의 어머니는 연락을 끊었고 소희는 그 사실에 아파했다. 담아, 내 가족 때문에 나 상처받았어. 소담은 미안해. 하지만 우리는 우리 길을 가자. 가을이 되자 둘은 부산으로 여행을 갔다. 바다를 보며 소담은 소희에게 프로포즈했다. 결혼하자. 법적으로 안 되더라도 우리만의 의식으로 소희는 감동받아 그래. 영원히 부산의 해운대에서 둘은 반지를 교환했다. 지은이가 결혼 축하해 라고 외치며 꽃을 던졌다. 이 순간은 그들의 사랑의 정점이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소담의 직장 상사가 소송 기사를 보고 이미지가 안 좋아라고 해고를 통보했다. 소담은 충격받았다. 왜요? 제 능력은 문제없는데 상사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라고 대답했다. 한국의 기업 문화, 보수적인 시선이 다시 그들을 괴롭혔다. 소담은 실직 상태로 집에 머물렀다. 소희는 이를 보며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라고 했지만 부담이 커졌다. 밤에 소담은 소희에게 미안해, 나 때문에 라고 울었다. 소희는 함께니까 괜찮아 라고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지쳤다. 이 시기 소희는 옛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는 소담 때문에 내 삶이 힘들지 라고 말했다. 소희는 동요했다. 어느 날 소담은 소희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았다. 친구와의 메시지, 소담 없이 자유로워질 수 있어. 소담은 배신감을 느꼈다. 소희야, 이게 뭐야? 소희는 그냥 대화일 뿐이야. 피곤해서 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이는 큰 싸움으로 번졌다. 너 나 배신할 거야. 소담의 물음에 소희는 아니, 하지만 내 가족 때문에 나 아파 라고 외쳤다. 둘은 별거를 시작했다. 소담은 지은이를 데리고 친척 집으로 갔다. 소희는 혼자 서울 아파트에 남았다. 가을 바람이 불 때 소희는 창밖을 보며 울었다. 담아, 보고 싶어. 소담도 마찬가지였다. 지은이는 다른 엄마 어디 갔어? 라고 물었다. 이 분리는 그들의 사랑을 더 깊게 만들었다. 겨울이 다가오자 소담은 소희에게 편지를 썼다. 미안해. 내 아픔을 몰랐어. 돌아와 소희는 편지를 읽고 달려왔다. 나도 미안해. 배신할 생각 없었어. 둘은 화해하며 다시 함께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들의 관계에 상처를 남겼다. 한국 사회의 압박이 여전했다. 새해가 밝아왔다. 소담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고 소희는 성공적인 전시회를 열었다. 지은이는 학교에 들어갔다. 가족은 다시 안정을 찾았지만 미래의 불확실함이 남아 있었다. 새로운 시작은 달콤했다. 소담의 새 직장은 LGBT 친화적이었고 소희는 전시회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었다. 지은이는 학교에서 우리 집엔 엄마 둘이 있어 라고 자랑하며 친구들을 사귀었다. 소담과 소희는 이를 보며 웃었다. 우리 딸, 강한의 서울의 겨울, 눈이 내리는 날 둘은 집에서 뜨거운 김치찌개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다. 소담의 어머니가 병에 걸렸다. 암 진단. 소담은 충격받았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내가 보고 싶었어 라고 말했다. 소담은 눈물을 흘리며 검마, 왜 이제야 어머니는 내 선택을 인정할게. 소희도 데려와 이 말은 소담을 감동시켰다. 소희는 망설였지만 소담의 부탁으로 병원을 방문했다. 어머니는 소희에게 미안해. 내가 아들 같았으면 라고 말했다. 소희는 괜찮아요. 이제 가족이 되죠. 이 화해는 그들의 삶에 빛을 가져왔다. 어머니는 회복하며 지은이를 보며 할머니예요 라고 소개했다. 지은이는 할머니 라고 안겼다. 이 과정에서 소담과 소희는 더 성숙해졌다. 우리의 사랑이 가족을 바꿨네. 소담의 말에 소희는 미소 지었다. 봄이 다시 왔다. 벚꽃 축제에서 가족 모두가 모였다. 어머니, 소담, 소희, 지은이, 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소담은 소희의 손을 잡았다. 영원히 사랑해. 하지만 행복 속에 새로운 충돌이 생겼다. 소희의 옛 연인, 대학 시절 친구가 나타났다. 그녀는 소희야, 나 아직 너 사랑해 라고 고백했다. 소희는 당황했다. 이미 끝난 일이야. 하지만 그 친구는 집요했다. 메시지와 전화가 이어졌다. 소담은 이를 알자 질투와 불안을 느꼈다. 소희야, 정말 끝난 거 맞아? 소희는 물론이야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동요했다. 과거의 추억이 떠올랐다. 그 친구와의 젊은 날들. 소담과의 관계가 안정되자 소희는 지루함을 느꼈다. 담아, 나 최근에 창작이 안 돼. 영감이 필요해. 소담은 나랑 함께라면 이라고 했지만 소희는 혼자 여행을 떠났다. 여행 중 소희는 옛 친구를 만났다. 그냥 이야기만이라고 생각했지만 술에 취해 키스할 뻔했다. 다음 날 후회하며 돌아왔다. 담아, 미안해. 실수할 뻔했어. 소담은 충격받았다. 배신이야. 어떻게 눈물이 흘렀다. 지은이는 부모의 싸움을 보며 울었다. 이 반전은 그들의 관계를 위기에 몰아넣었다. 소담은 헤어지자라고 말했다. 소희는 단돼. 사랑해 라고 애원했다. 둘은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세요 라고 조언했다. 한국의 LGBT 상담, 아직 부족했지만 도움이 되었다. 여름, 둘은 제주에서 재회했다. 다시 시작하자. 소담의 말에 소희는 영원히 이 위기를 극복하며 사랑은 더 강해졌다. 어머니도 서로 지켜라고 말했다. 시간이 흘러 지은이는 초등학생이 되었다. 소담과 소희는 안정된 삶을 살았다. 소담은 승진했고 소희는 유명 디자이너가 되었다. 어머니는 완치되어 가끔 방문했다. 가족은 서울의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한식으로 저녁을 먹었다. 우리 가족, 완벽해. 이 소담의 말에 모두가 웃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가 왔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 논의가 활발해졌다. 소담과 소희는 시위에 참여했다. 평등한 사랑을 위해 지은이는 엄마들 화이팅! 이라고 응원했다. 이 활동은 그들의 삶에 에너지를 주었다. 그런데 소희가 병에 걸렸다. 위암 초기. 소담은 공포에 질렸다. 소희야, 안 돼. 병원에서 소희는 걱정 마. 이겨낼게. 이 수술과 치료 과정에서 소담은 소희를 지켰다. 지은이는 엄마, 빨리 나아. 라고 그림을 그려주었다. 어머니도 소희, 내가 가족이야. 라고 말했다. 치료 중 소희는 과거를 회상했다. 소담과의 첫 만남, 사랑의 여정. 담아,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소담은 나도. 영원히 함께할게. 이 시련은 그들의 유대를 강화했다. 소희는 회복하며 새로운 삶을 살자라고 말했다. 가을, 가족은 강원도로 여행 갔다. 산책하며 소담은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이라고 말했다. 소희는 그래, 사랑은 이겨. 하지만 마지막 반전. 소담의 옛 동료가 스토킹을 시작했다. 너희 관계 파괴할게 라는 협박. 소담은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LGBT 가족 보호 운동이 일어났다. 겨울, 모든 게 해결되었다. 스토커는 잡혔고 가족은 평화를 찾았다. 소담과 소희는 우리의 사랑이 증명됐어 라고 말했다. 수년 후, 지은이는 청소년이 되었다. 소담과 소희는 나이 들어갔지만 사랑은 여전했다. 어머니는 지은이의 할머니로서 행복했다. 한국 사회는 점점 변화했다.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다. 소담과 소희는 공식 결혼식을 올렸다. 드디어 눈물의 결혼식에서 지은이는 엄마들 축하해 라고 말했다. 결혼 후 둘은 책을 썼다. 우리 가족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LGBT 가족의 고난과 사랑을 담았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많은 이들이 감동적이다라고 말했다. 노년이 되자 소담과 소희는 한강변 집에서 살았다. 지은이는 독립해 결혼했다. 손주를 보며 소담은 우리처럼 사랑하길이라고 말했다. 소희는 그래, 인생은 사랑이야. 마지막 날, 소희가 먼저 떠났다. 소담은 소희의 손을 잡으며 고마워, 사랑해. 소희는 미소 지으며 다음 생에서도 오라고 속삭였다. 소담은 홀로 남아 추억을 간직했다. 지은이는 엄마, 함께할게라고 위로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의 승리였다.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소담과 소희의 사랑은 영원히 빛났다. 인생은 고난이 있지만 사랑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 끝은 평화로웠다.